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하이. 네. 지난주에 라이브 방송 수요일날 라이브 방송에서 그날 하루만 우리 PD님 말 들어보니까 하루에만 144명이 구독자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ST팜 공매도 때문에 미치겠네요. 네. 근데 이제 뭐 공매도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수급적으로 뭐 공매도가 있어서 주가를 뭐 못 가게 막는다. 그럴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시세가 붙으면 오히려 시세가 요 정도 나올 건데 더 나오는 효과도 있어요. 오히려 공매도가 많으면. 왜냐면 걔네들 이제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하루도 빨리 사야지 본인들 손실이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도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쇼커버링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공매도를 치게 되면 당장은 안 좋지만 나중에 이제 그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오히려 더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든 주식을 너무 이제 급하게 당장에 사서 당장에 올라갈 거 이런 식으로 보면 그만큼 리스크도 같이 안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걸 사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갈 걸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더 크게 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일단은 웬만하면 승률이 높아집니다. 들어간 족족 먹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종목을 샀는데 못 간다. 그런 거에 너무 개의치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잘 골라내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우리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되니까 화이팅! 네, 여러분들 다들 잘하시고 계십니다. 스티팜도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자리는 이제 딱 다시 한번 좀 튀어오를까 말까 딱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날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이었잖아요. 이제 그때도 ST팜이 주가가 못 간다 이런 이제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게 만약에 이제 신고가 가고 날라갔으면 이미 날라갔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신고가 나와서 15만원 이렇게 막 급등 나와서 15만원 가고 있으면은 거기서 사는 건 또 아니거든요.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당장에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하게 해야 되잖아.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이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뭐 빠질 군형이 없다. 당장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빠져봐야 얼마 빠지지도 않을 자리다. 이런 자리에서 이제 추천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면 시간 좀 투자하면 다 먹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항상 제가 새로운 종목을 말씀드릴 때는요,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은 말 안 합니다. 앞으로 지금 바닥에 있는데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더 어려워요. 그죠?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안 받고 있는 거를 찾는 게 더 어렵지. 지금 시장에 관심 받고 있는 거는 잘 가고 있는 것만 딱 골라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뭐 금방 5분이면 찾아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시장에서 보고 오늘 누가 제일 많이 올랐는지 보고 이거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지금 좋은 거긴 하지만 고점 매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찍기놀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일단 기업 내용이 괜찮으면 결국에는 수급은 언젠가는 들어오게 돼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관심 없는 애들, 시장에서 별로 관심 안 가져주는 애들, 이런 애들 중에 진퉁을 찾아야죠. 진퉁.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이 오히려 더 어려운 작업이니까 먹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디에 쫓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채에 받아가지고 저 주식하는 거 아니시죠? ST팜이 시장에서 메신저 리보액산 바이러스에 이제 그냥 유일한 대안으로 지금 평가를 받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관련 테마로 종목들이 이것저것 많이 등도 나오고 한마디로 춘추전국 시대였다. 지금 현재 시점은 춘추전국 시대에서 삼국통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삼국통일로 가고 있는 상황. 결국엔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의 초입 구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통일은 결국에는 이번 컨소시엄 있죠? 한미, ST팜, 녹십자 이 컨소시엄으로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춘추전국 시대에서 통일이 되게 되면 mRNA를 노리고 들어오는 수급들은 결과적으로는 삼국통일 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단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모더나 발 호재성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장에서 모더나가 이제 5%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뭐 급등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무슨 발표가 있었길래 5% 상승세로 마감을 했느냐. 이 실험실에서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실험을 했나봐요. 모더나에서. 보면 인도에서 처음 발생한 델타 변이를 가지고 와서 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 근데 블룸버그 통신하고 CNBC 방송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2회차 백신 접종 후에 일주일이 지난 실험 참가자 8명으로부터 혈청을 추출해가지고 각종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테스트한 결과 델타 변이를 포함해서 실험한 모든 종류의 변이에 대해 중화항체를 생성했다. 이렇게 회사 측이 전했다고 합니다. 중화항체는 바이러스가 인체세포 침입하지 못하게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항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건데, 델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모더나가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화이자 모더나 백신 예방 효과 몇 년 지속될 수도 있다. 코로나 걸린 뒤에 백신 맞으면 오히려 평생 면역도 가능하다. 부스터샷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 라는 이제 기사도 나왔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았어. 치료를 했어. 그리고 이 사람한테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메신저 리보액산, 그러니까 mRNA 백신을 맞추면 평생 면역이 형성된다. 뭐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신저 리보액산 계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으면 예방 효과가 몇 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의 면역학자인 알리 엘레베티라는 사람이 이런 내용의 논문을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했다고 합니다. 네이처면은 이제 요 학술지 중에서 이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을 접종한 대부분의 사람은 바이러스의 현재 형태에서 아주 크게 진화하지 않는 이상은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연구진이 밝혔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은 뒤에 백신까지 맞은 접종자들은 평생 면역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도 논문에 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결국에는 어디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메신저 리보액산에 완전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또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1차로 아스트라 백신을 맞은 사람한테 2차 화이자를 맞히면 아스트라를 2번 접종한 것보다 항체가 10배 이상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차 접종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해외 임상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영국의 옥스퍼드대에서 830명 임상을 했는데 1차에 화이자를 접종시키고 2차 아스트라 접종을 시킨다거나 아스트라를 1차로 접종시키고 2차 화이자를 접종을 해보니 아스트라만 2번 접종한 것보다 효과가 5배나 좋았다. 그래서 연구진이 권고를 하죠. 백신 정책 유연하게 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델타가 나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대안 자체가 결국엔 mRNA가 기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식의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델타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 델타를 잡을 수 있는 건 mRNA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연구 결과들 같은 걸 보게 되면 이걸 이제 부각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 백신은 다른 쪽 백신은 이제는 거의 관심도가 훅 떨어지겠죠. 뭐 항체 형성하는 백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NA 방식의 백신이 있고 이런 애들은 관심도가 확 떨어지고요. 대신에 mRNA 관련 백신은 당연히 몸값이 더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당연히 지금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 많잖아요. SK도 있고 제넥시, 뭐 유바이오로직스 등등 이미 백신 임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많은데 근데 사실 이들에 대한 관심도는 쭉 떨어질 수밖에 없고 메신저 리보액산으로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국내에서도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이런 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막 이러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델타 때문에 확진자가 지금 800명으로 깡충 뛰어 올라 버렸어요. 68일 만에 최다치인데 새 거리두기 하루 앞에 확산세 비상. 결국에는 저희도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델타 때문에 우리가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가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연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아니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이제 일주일만 하고 다시 또 다시 조일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바로 중대본에서 오늘 속보가 나왔습니다. 저녁에. 결국엔 이렇게 나왔어요.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 일주 유예한다. 사실상 3단계 수준.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7일까지 한 일주일 더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 동시 새 거리두기 기준 적용하지 않겠다. 사실상 3단계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그 생각이에요. 이 델타는 지금 확산 속도가 기존의 알파보다 뭐 2배,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지금 퍼지고 그 다음에 증상도 알파보다 훨씬 더 이제 중증 환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제 거리두기를 좀 더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그래도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백신 후보물질 최종적으로 선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올해 임상 일상 진입하는데 이제 그 에스티팜이 이전에 3개 후보 물질을 선정을 해놨다고 했잖아요. 24개 중에 3개 중에 이제 어떤 걸로 백신을 만들지 이제 결정할 거다라고 했는데 22개 중 3종을 미리 골라놨었는데 오늘 최종 후보 물질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후보 물질로 결국엔 이제 STP-2104 이걸로 이제 선택을 했다라고 오늘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빠르게 임상을 추진하게 될 텐데 그 임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빠르게 추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중에 임상이 시작이 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임상이 마무리돼 가지고 긴급 승인까지 1년이 안 되는 시간 안에 임상 끝내고 긴급 승인까지 받아서 시판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계획이죠. 이런 상황이니까 상당히 이제 그 타임 스케줄이 상당히 짧으니까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mRNA 3년 기술 격차 줄인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요. 결국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지가 이제 이 안에 답이 있거든요. 현재 백신 접종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의 백신으로 변이 바이러스 예방할 수 있냐? 기존의 예방률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화이자는 기존 알파 같은 경우에는 95%, 모더나는 94%, 아스트라제네카는 82.5%의 예방률을 보였는데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2차 접종을 완료했을 때 화이자가 87.9%로 떨어지고 아스트라제네카가 59.8%로 떨어진다. 모더나와 얀센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예방 가능한 지금 백신이냐라는 부분이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상을 진행 중인 국내 백신 개발사의 절반 이상이 임상 후보 물질이 이렇다 할 변이 대응책을 탑재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애초에 초기 우한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기본 대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변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백신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임상 중인 곳이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5개 회사인데 이 가운데 임상 진행 중인 후보 물질의 변이를 염두에 두고 항원을 추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곳은 진원생명과학과 제넥신 2곳에 불과하다. 다른 곳은 그냥 우한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을 기본 항원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은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이 나오죠. 앵커가. 그럼 아쉽게도 기존에 개발 중인 백신은 델타 변이까지는 예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자, 근데 국내 제약사들이 델타 변이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들 기업들은 7천억 원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전 국민이 2회 접종할 수 있는 이렇게 불리한 국산 mRNA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 분야의 선도업체를 평가받는 한미약품, 에스티팜, 녹십자가 역량을 모으기 위해서 KmRNA 컨소시엄을 결성을 했는데 모더나, 화이자처럼 이른바 잘나가는 백신과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 위함이다. 그래서 녹십자 대표가 어떻게 보면 멀게만 느껴졌던 mRNA 기술 상용화가 급하게 진행됐다.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바라면서 마음이 급했다. 그래서 한미약품은 핵심 원료를 연간 1억 도주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갖췄고 녹십자는 백신 무균 공장을 보유 중이고 ST팜은 수년 전부터 항암 백신 플랫폼으로 mRNA 기술을 준비해왔고 자체 후보 물질 임상 일상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컨소시엄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이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모더나, 화이자와 동등 이상 수준의 예방 효과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최근 델타 플러스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변이는 또 나올 거다. 앞으로 나올 변이까지 타깃으로 해서 개발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백신 개발을 먼저 시작한 이제 국내 업체들은 사실은 이런 변이 바이러스까지 타겟으로 정하지 않고 일단 백신 개발이 시작이 된 상황이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mRNA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올 변이까지도 타깃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이 mRNA 테마가 막 이제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확 활성화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느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수급이란 게. 결국에는 이제 답은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미약품, 녹십자, 에스티팜 이 컨소시엄으로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돈도 7천억을 쏜다잖아. 7천억을 투자한다잖아요. 지금 어느 회사가 지금 코로나 백신 개발하는데 7천억을 썼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에 이제 돈의 싸움이잖아요. 돈의 싸움. 근데 이제 7천억이란 돈도 이 세 개의 회사에서 자기네가 이제 각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 돈을 투입을 하지만 지금 이제 이게 옆에 정부를 끼고 가는 거잖아요. 정부에서는 이제 가만히 있지 않죠. 공장이 필요하다면 공장 짓는 비용을 대줄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에스팜은 뭐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뭐 나오는 뉴스들이 계속 이제 그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 뭐
느낌이 나쁘지 않다. 상당히 이제 감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